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장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중요한 장기들이 기능을 하느냐를 먼저 아시면 병적인 상태를 본인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규명해내는데 심히 지름길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건강법칙 8가지가 이 천연계에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그 엄청난 치료제들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끼칠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시게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는 몸살이 나서 못 견디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장기들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장은 그 주된 기능이 수분 조절이죠. 수분도 어떤 수분이냐 하면 혈액의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특히 산과 알칼리를 균형지게 유지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여과함으로써 노폐물을 제거하고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일을 하죠. 신장은 엄청난 여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과를 할까요? 혈액을 여과하는 것입니다. 1분의 1/4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1/4라 함은 여러분이 늘 컵을 사용하시는데 8온스짜리 컵으로 내시면 1/4고 여러분의 김치병으로 밑에 4분의 1이 1/4입니다. 엄청난 혈액을 1분 동안에 여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여과기도 미처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7분이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의 피를 다 한 번 여과시킬 수 있는 그런 여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죠. 그런데 이 신장은 말이죠. 단지 조그마한 2개의 어린아이의 주먹만한 2개가 우리 복강에서 뒷면으로 하나는 바른 쪽에 하나는 왼쪽에 가운데 척추를 놓고 그렇게 좌정하고 있죠.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장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 몸 전체 무게의 단지 0.5%밖에는 그 무게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의 25%가 이 신장을 통과하여 그 혈액이 여과를 받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이웨이를 여행하시다 보면은 추록이 그 무게를 검정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서 그 추록이 지나가면 그 무게를 하고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통과가 안 되기도 하죠. 바로 신장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배출하는 25%의 혈액이 콩팥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분마다 신장 동맥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혈액이 거의 1리터, 1300ml, 그러니까 1300cc 옛날 분들은요. 그러한 양이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가는 피가
그 차이가 단지 1 내지는 2 개의 밀리리터의 소변을 남겨놓고는 다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단지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할까? 그러나 참 인상적인 것은 말이죠. 소변 양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소변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적게 나가기도 하고 그 성분의 변화가 다양하며 이 체액의 양과 성분의 변화에 반영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액의 성분은 우리가 먹는 데에 달려 있죠. 우리 소화기는 먹는 대로 다 몽땅 분별하지 않고 걸름질을 하지 않고 먹는 대로 다 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나 콩팥은요, 우리 체내 환경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하루에도 15번 정도씩 체액의 성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수분 배출을 제한하고요. 산성으로 흐르면은 산을 배설시키고 카리, 포타슘 그게 많으면은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많으면 빨리 카리를 배설을 시키고 이와 같이 생명체가 정상을 유지하기 위한 놀라운 항상성을 유지시키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는 콩팥에 가장 일을 하는 그 스텝, 그 한 사람 한 사람처럼 그 적은 단위가 누구냐 하면은 네프론이라고 신기능 단위가 있습니다. 요 적은 콩팥 안에 요 직접 기능을 발휘하는 신기능 단위 요거는요 얼마나 많은 거 하니 콩팥 한쪽에 1,000,000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100만 개의 네프론 이 걸름 여과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두 신장에 2,000,000 어떤 사람에게는 한 4,000,000 정도의 네프론을 갖고 있다는 생리학자의 보고입니다. 얼마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4분의 3은 저력입니다. 4분의 1만 24시간 동안에 일을 하면 24시간 동안에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프론이라는 직접 일을 하는 스텝은 쉬프트, 서로 교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 정한 네프론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네프론은 쉬고 있고 그것들이 힘이 들면 또 다른 네프론이 하고 이렇게 서로 24시간 동안에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요. 그러면은 사구체에서 바로 걸름대입니다. 이렇게 바스켓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사구체에서 신동맥은 직접 대동맥에서 나와서 신장으로 들어가면 망상신동맥이 들어가고 꼬불꼬불하게 그 안에 뭉켜 있는 것 같이 그 안을 동그랗게 공처럼 채우고 다시 신동맥이 나감으로써 이 사구체 안에는 동맥만 있습니다. 이 동맥에 피가 돌고 나가고 그때에 모든 혈액에 있는 액체는 다 사구체의 그 바스켓 안으로 뽑아내는데 그 포도사이트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가 마치 이렇게
이렇게 서로 그 속에 있는 그 관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모세 동맥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것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함에 따라서 동맥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사구체 밖에 배스켓 안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관을 통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감으로써 점검이 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은 재흡수를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배설을 시키는 이런 아주 섬세하고도 엄격한 일을 함으로써 혈액 가운데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는 노폐물을 배설하지요. 그런데 신장이 배설시킬 수 있는 노폐물은 세포가 모든 작동을 하여 에너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하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만 배설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신장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체액이 pH가 7.45로서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그런 상황에 딱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pH가 7과 7.8 사이를 벗어나면은 생명체는 생명을 존재할 수 없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퍼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감으로써 완충 기능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 완충 기능을 하는데 무엇들이 이것을 하느냐 하면 탄산, 그리고 탄산수소염, 그리고 가장 산도가 높은 수소이온,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어느 장기에서 작동을 하는 거니? 이 버퍼 시스템은요, 완충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요, 간, 신장, 폐, 이 세 생명의 장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가장 센 산도가 높은 수소 이온은 어디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가? 섞여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몸으로 이런 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진대사산, 메타볼릭 애시드라고 해서 신진대사산이라고 하는데, 간에서 이 산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작동시키느냐 하면 바로 그 탄산이 수소하고 결합을 해서 탄산수소염을 만들어서 그 우선 강도가 높은 수소 이온을 안정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촉매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촉매는 우리 몸의 생명과 동등하게 여기는 효소 작용이 작동해야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것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촉매에 의해서 이 탄산수소염이 물과 탄산가스로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물은 다시 리사이클, 재생하는 대로 회로로 돌아가서 다시 응용이 되지만, 탄산가스는, 그리고 이 수소이온은 폐를 자극하여 호흡이 깊고 빠르도록 만들어서 탄산가스를 배설시키게 만들고, 혈액 가운데 이런 수소염이 많으면은 신장은 빨리 피 속에서 이 수소이온을 배설을 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서로 간과 신장과 폐는 서로 이 알칼리와 산의 균형을 잡히는 일에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우리의 몸 체액이나 혈액이 산도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을 정하는 pH 7.45라는 이런 그 상황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간에 얼마만한 알칼리 그 탄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알칼리성 체질로서 내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pH가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산성 체질을 정하는 모든 병에 잘 걸리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서 이 알칼리와 산의 이 조절은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강한 수소 이온이 많이 밀려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의 서적들을 건강에 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은 음식을 단순하게 아주 그리고 적게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먹도록 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수분은 얼만큼이 필요하냐 하면은 적어도 2쿼트 8온스짜리 8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물을 재흡수를 시켜서 빨래를 꼴짝꼴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장이 정말 꼴짝거리면서 이 여과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재흡수하는 일 그리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에 물이 부족할 때에 대단히 과로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돌이 생기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독소를 처리하게끔 해독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소는 신장으로서는 큰 부담이요. 신장 세포는 그 독에 의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면 신장에 일하고 있는 네프론이 많이 손상을 입으면은 신장 네프론들이 과로에 빠지게 되고 극기하는 균형을 잡아줄 수 없는 병적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석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석으로 고생을 하는데 이 신석이 생기는 원인은 이러합니다. 산성식품, 흰밀가루, 설탕, 흰쌀 그 제품들, 고기,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티, 커피, 음식의 첨가물, 자극성 조미료, 식초, 비네가 기억하십시오. 식초, 그 다음에 과식 이런 것들이 신석을 만드는데 원인이 되면서 과식은 왜 신석의 원인이 되느냐? 음식이 너무 많이 밀려오면 간이 도저히 그 먹은 함수탄소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신장으로 가기 때문에 신장은 처리되어서 자기가 단순히 배설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극기하는 도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식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배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장에 생긴 독소 때문에 신장이 과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지나야 하는 한 가지 문제는요. 그 이뇨작용을 하는 약들, diuretic drugs, 이뇨작용을 하는 약은 신장에게 크게 부담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이뇨를 시키기 위하여
신장을 통과하고 있는 그 동맥의 압을 높여주는 일을 하는 이뇨제가 있는가 하면은 물을 재흡수를 하게끔 해서 그 배설을 방해하는 그런 이뇨 작용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또 많이 배설을 시켜서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신장의 독소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장에 그 solid material 고체들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대단히 부담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인 같은 것은요, 신장에 돌고 있는 그 모세 동맥에 충혈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우리 뇌에만 충혈을 일으켜서 우리가 피곤할 때 마시면은 정신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서도 그런 충혈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엄청난 여과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체내의 모든 환경을 균형을 딱 잡아주어서 생명체가 생명을 존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신장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가 있을까? 네, 우선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신장의 혈액순환에 촉진작용을 해주고 이 충혈이 되지 아니하고 잘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또 이렇게 과로하고 섬세한 일을 하는 신장 자체의 모든 세포들, 그 네프론은 엄청난 세포와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사구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튜블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그 가장자리는 전부 동맥과 정맥이 망상 조직을 가지고 감싸고 있음으로써 필요한 것은 재흡수를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배설을 시키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거기에 세포들은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신선한 공기가 있을 때에 옥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만끽 흡수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식간에 물 먹는 시간에 충분한 수분을 몸에 마셔 주시는 일을 절대로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에서 조금 더 열심을 하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식품, 네, 알칼리 식품을 먹고 같은 식사에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다 분리를 하면서 다른 식사 때로 식탁을 마련을 하시면서 단순한 식사를 하셔서 몸에서 소화기에서 복잡한 전쟁이 일어나며 그것이 그대로 흡수돼서 생명의 장기, 간과 콩팥과 폐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알칼리 식품을 그리고도 단순한 식사를 그리고 규칙적으로 꼭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것만큼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심으로써 신장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물을 잡수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또 땀을 많이 흐르시는 분은 매일같이
목욕을 하심으로써 피부를 통하여 배설되는 그 pore, 땀 구멍을 다 열어서 작동을, 여러분이 운동하고 뭐 하면은 땀이 술술 빠져나가면서 우리 피부는 제3의 신장입니다. 그럼으로써 피부를 통하여 모든 노폐물을, 많은 노폐물을 배설시킴으로 인하여 신장은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제3의 콩팥인 피부를 깨끗하게, 그리고 피부가 땀구멍이 막혀서 땀이 안 나는 일이 없도록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에 관심과 지혜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식이 참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과식을 하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소화기의 부담은 물론 간의 부담, 신장의 부담, 소화시키기 위해서 과식했을 때 심장의 부담, 그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시편 기자이신 다윗 왕께서 목동 시절부터 참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보며 그가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악기로 그 모든 것을 읊은 그 시편을 보면 구절구절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이 어떠하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도소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정말 저는 우리 몸의 여기저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지금 다시 공부를 또 하고 또 공부를 할지라도 정말 신기하고 눈이 샛별 같아지며 커피를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조는 법 없이 우리 몸에 대한 여러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을 만드시고, 세상에 그 자그마한 신장이, 콩과 팥의 신장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도 섬세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몸이 균형을 딱 잡아 건강을 유지하고, 이 균형이 깨지면 병적 상태로 가는 그것을 막아주면서 새록새록 참 섬세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참 감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 건져 의인의 반열에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고 계신, 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차고 넘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